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36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3. 본격적인 작업 시작. 7월 19일에 태풍 사격장의 사격 통제대를 새로 건축하기 위한 자가를 채취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진맥진한 하루였지요. 그러고 난 뒤 곧바로 공사가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2주간은 일상으로 돌아가 분주한 자대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0일에는 신포리 지역 수색 정찰을 나갔고,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는 대침투 작전으로 삼형산 정상을 올랐다가 수인리에 매복하고, 주간에는 수색 정찰을 병행하여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박이병의 낙오 사건이 있었던 그 작전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는 도로 보수 작업을 나갔습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담당 구역인 양구터널로 나가 흙과 자갈 등을 퍼날라 무너진 축대도 쌓고 파인 곳을 메웠습니다. 그 와중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7월 하수는 정운성과 측정과 체력 검정 등 전반기를 결산하는 측정으로 연일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로라도 하듯 29일 목요일 밤에는 사단 문선대 공연이 이대대 연병장에서 있어서 잠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웬일인지 사단 문선대는 4월 14일 공연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중대는 올해 들어 사단 문선대 2번에 중앙문선대 1번 등 3차례의 문선대 공연을 관람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8월이 접어들어서도 각종 측정은 계속되었습니다. 8월 1일은 일요일이라 건너뛰고 2일 월요일에는 자격사격 측정이 있었습니다. 소총과 기관총과 박격포, 그리고 중화기 중대 화기까지 연대 내 모든 병사가 각기 맡은 총포 사격을 한 것입니다. 이날 M60 사격 중 순시 나온 연대장에게 교육군기 불량 지적을 받아 기합을 받는 순환도 당했습니다. 측정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태풍 사격장 작업이 시작된 이후인 8월 9일부터 다음날까지 성과 측정이 이어졌습니다. 성과 측정은 각계전투, 사격, 수류탄, 크레모아 등의 측정과 화력 시범이 계속되었고, 이것으로 상반기 교육에 대한 모든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982년 8월 3일 화요일, 마침내 태풍 사격장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30분 빠른 05시 30분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1.5를 간단히 취하고 곧바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부 병력은 작업 도구를 수령하러 가고, 일부는 판초 위에 반합을 둘러싼 개구리 군장을 만들어 둘러맸습니다. 점심 식사는 따로 수령하지 않고 차량으로 현장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진지보 수공사 때 식중독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할 우려가 있어 미리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차량으로 추진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차량 추진된 식사는 그 양이 늘 적었기 때문입니다. 육군 정량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인데, 이상하게 야전에 나가서 밥을 타 먹어보면 양이 적어서 배가 항상 고팠던 것입니다. 야전에 나가면 활동량이 많아 배도 더 빨리 꺼지기 때문에 늘 배고픈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야전에서는 배식량이 많아야 하는데 도리어 적게 나왔고,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07시 정각, 주번화사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한 다음 속속 출발했습니다.
개인화기와 개구리 군장, 그리고 작업도구로 각 분대에 곡괭이 2자루가 배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공병삽을 들었습니다. 공병삽을 들고 작업에 투입되기는 팀 스피리트 때 여주에서 연대 CP 참호 작업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작업에 나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우리 중대의 외곽 초소인 9초소 근무 교대자로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간 초소 근무는 단초로 2시간씩 근무했는데 모든 중대원들이 돌아가면서 배치되기 때문에 주간에 근무가 잡히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중대원 중 근무 가능 인원 100여 명에서 하루에 4~5명만 주간 근무자가 되기 때문에 차례가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같이 힘든 작업이 예상되는 날에 근무교대로 열애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는 총이분대 3총 사수 김아무개 상병이 나와 함께 근무교대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원들이 작업을 위해 출발한 뒤 나는 근무 준비를 하고 08시부터 10시까지 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지루했던 초소 근무가 이날만큼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난 뒤 오전 2시간은 그야말로 자유세상이었습니다. 주번하사와 중대 행정병, 그리고 근무교대자 몇 명만 있는 중대 안은 조용했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 내무반 문을 걸어 잠그고 잠도 자고 책도 읽고 편지도 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각 소대의 화기분대와 우리 화기소대 기관총 분대원들이 부대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유인즉 어제 자격사격 측정 시 연대장에게 교육군기 불량으로 지적받은 일로 인해 M60 기관총 집체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힘든 작업보다는 연병장에서 기관총 집체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연병장에 나가 각 분대장들의 지휘 아래 기관총 조총훈련과 전술적 운용 등 기관총 집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의 집체교육인지라 아무리 연대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빡센 훈련을 할 리 없었습니다. 그저 연병장에 총을 거치해놓고 엎드려 있는 것으로 시간만 보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다른 중대원들이 파김치가 된 몰골로 복귀했습니다. 그들 이야기를 들으니 떼약볕 아래서 종일 땅을 팠다고 하더군요.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